자, 이 고부봉기가 1894년도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조병갑의 학정. 여기 이제 만석보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만석보는 뭐냐면요.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수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는요, 저수지인데 이 저수지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저수지 이용료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방이 수입이 되는 거겠죠. 조병갑이 이제 그 수입을 좀 늘리려고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사를 자꾸 하면 이게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공사에 동원되느라고 힘들어 만들어지면 세금 내야 돼. 이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화가 막 나겠죠. 그래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고부봉기. 여기서 이제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리죠. 사발통문은 뭐냐면 사발, 밥사발 있죠, 밥사발. 밥그릇을 딱 돌려놓고 거기다 이제 원을 딱 그린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주도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원으로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조병갑이 잡아 죽여라!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고부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고부봉기라고 하는 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지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순점들이 축적되고 있다가 드디어 뻥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했는데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지역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전라도 지역이겠죠. 왜냐면 전라도는 우리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곡창지대. 그 세금의 어떤 이 수입로가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순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뻥 터지면서요, 이 고부관아가 농민군들한테 점령이 됩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원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아니, 너희들 마음을 안다. 잘 해선하고 우리가 잘 해결할게. 라고 해서 잦아지는 듯 했으나, 이후에 또 내려온 그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이 이 동학 주모자들을 다, 이 고부봉기의 주모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인 동학농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산봉기라는 거예요. 백산봉기. 이 백산봉기 원인은 바로, 안핵사 이용태. 안핵사 이용태의 학정. 학정이라는 의미는 꼭, 지방관만 있는 건 아니죠. 주도자들을 잡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학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핵사 이용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이름들을 좀 잘 봐주세요. 요 이름들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키워드가. 처음 이 고부봉기는 조병갑이 원인이 되고요. 이 백산봉기는 이용태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산봉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학농민 운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고부봉기부터 출발이냐, 아니면 백산봉기 출발이냐라고 이제 그건 시험 문제 묻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바로 이 백산봉기부터 1차 동학농민 운동의 출발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백산봉기 여기서 떠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들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바로 전주성 점령입니다. 전주성을 점령하자! 라고 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백산봉기 그 이후에 나왔던 전투들. 백산봉기 이후에, 전주성 점령. 전주성 점령까지 들어갑니다. 전주성 점령까지 들어갑니다. 요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들이 뭐였냐면, 바로 황토현 전투, 그다음에 황룡촌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끕니다. 이거 관군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당시 관군이 얼마나 허약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농민들이 이렇게 뭐, 물론 인원수는 많겠지만, 농민들이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있어봐야 죽창인데, 대나무 이게 반 뚝 잘라가지고 만든 그 죽창인데, 그리고 규율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만 많지 사실은 규율이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그런 오합지졸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농민군들에게 지금 관군이 깨져나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과 우리가 지금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겹겠습니까? 상대가 되질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 국내에 있는 농민군들 하나 지금 진압을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눈치를 좀 채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 아주 쉽게 그냥, 물론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군이 전주성을 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주성이 점령, 농민군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 소유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전라도는 여러분들, 조선의 목줄입니다, 목줄. 식량선. 거기가 지금 농민군들한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단군 이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 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농민군들한테 그냥 열려버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약한 그런 정부였는가, 얼마나 허약한 군사력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자 전주성이 점령되자 정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겠죠. 으아!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어디다가? 네, 뻔하죠, 뭐. 청에게 또 SOS를 보냅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청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당시는 여러분들,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강하니까, 청나라 지금 이모곤란 때도 갑신여민들도 청나라 끌어들여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내정 간섭이 강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자기들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야. 외세를 끌어들이면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부담을 다가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에게 SOS를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기층민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만 유지되면 되는 거야. 자신의 정권이 유지만 되면,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넘어가든, 기층민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정권만 유지면 되는. 예. 사실 뭐 이때 그 기층민들과 손을 잡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떻게 정부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그 기층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가는 어떤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있었더라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일어났을까. 역사에서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들. 예. 자, 청에 SOS를 보내니까 여러분들 청나라 들어올 때 뭐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텐진 조약 발효되는 거예요. 텐진 조약 발효되면서 일본도 상륙합니다. 일본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앞에서의 일본과 다릅니다. 지금 이 갑신정부 때 여러분들 10년 전, 1884년 10년 전 일본은요,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습니다. 청나라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겪었던 그 일본은 10년 동안 칼을 갑니다. 예, 칼을 가면서 한반도를 자신들이 장악하려면 청과 언젠가 나면 붙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을 갈아왔죠. 그 칼을 간 시점이 바로 1894년.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요, 이 상륙 지점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달라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산 쪽으로 들어옵니다. 지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쪽이 아니라 인천으로 들어와요, 인천으로. 그러니까 이 인천으로 들어온 이유는 명백한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이 인천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청일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정부에서도 아차한 거죠.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이때 가서야
농민군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죠.